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다녀갔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장면, 함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입니다. 공식 환영 행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 아이들이 앞에 이제 러시아, 그다음에 북한 깃발을 들고 풍선도 들고 있군요. 도열해 있는 모습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어제 평양 김일성 광장 국빈 방문 공식 환영 행사, 양국 국기, 꽃, 풍선 등 북한 어린이들 환영받으면서 빨간 카펫 위를 걷고 있는 장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공격을 받으면 상호 지원을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김정은, 푸틴 군사 동맹 손잡다. 방금 보여드린 그 사진 속에 김일성 광장입니다. 그 환영식에서 푸틴하고 김정은 악수하기 직전입니다. 동맹 관계로 격상을 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을 했는데요. 한쪽이 침략을 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이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서명한 뒤에 악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동맹 수준 격상, 김정은 푸틴 2시간 1대1 회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푸틴 침략당하면 상호 지원, 미국 주도 유엔 대북 제재는 고쳐야 한다. 이런 말을 했고요. 김정은은 북한 러시아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수준으로 올랐다. 최고의 전성기다. 이렇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북한 러시아 한쪽이 침공당하면 상호 지원, 김정은 푸틴 정상회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도움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얻어낸 셈이고 북한은 군사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됐다. 준 동맹 수준 협력 관계로 밀착됐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 개입 길 열었다. 한반도 유사시 이런 이제 부분이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침략당하면 상호 지원, 레드라인 밟은 북한, 러시아, 레드라인을 밟았다. 이런 분석도 가능한 것이죠.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북한 포탄을 얻어낼 목적으로 한국과 적대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 러시아, 그 러시아에게, 그런 북한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군사 동맹과 무기 기술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를 대놓고 무시했다. 우리의 선의에 대한 배신이자 한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푸틴이 알아야 할 것은 한국도 북한 러시아 위협에 대응할 군사적 수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옛날 포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수단이다. 푸틴과 김정은의 위험한 거래를 대충 넘기려 한다면 우리 안보는 더 위험해질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사실입니다. 대가 치르게 해야 된다.
북한에 포탄을 짜고 한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모습을 드러낸 러시아. 대가를 치르게 하라. 다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 육아휴직 50% 사용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제1차 저고위 저출산 총력 대응. 아빠 출산 휴가도 20일로 확대.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 신설부처 인구전략기획부 이런 말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 연 1회 2주 단위로 단기 휴직 도입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인구 비상사태 선언을 했는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무게추를 두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 저출생 대책 발표, 합계 출산율 1.0명, 2030년까지 달성,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 출산 가구의 주택 연간 12만호 공급, 이런 내용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아빠 육아휴직률 임기 내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지금 7%로 되어 있는 것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제 애 낳으면 아빠도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얻어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현재도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7%밖에 안 되는데 절반 50%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겁니다. 신생아 특별대출 소득 기준을 없애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는 특례대출 연소득 요건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데 올 3분기에는 2억 이하, 2025년에는 2억 5천만 원 이하 이렇게 늘려나가겠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사설, 0세에서 4세 인구가 북한보다 적다니 이거야말로 진짜 국가 비상사태다. 한국경제, 인구 국가 비상사태, 11세까지 양육 책임을 진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된다. 네, 이런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야당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다. 지명직 최고위원 강민구 발언. 당 일각에서는 북한 노동당 보는 것 같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주 4일제 추진하겠다. 단통법 폐지한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이다.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달림, 명월이 천산 만나게 아니 비친 데가 없다. 이런 말까지 썼다고 해요. 또 교수 출신 정치인은 월광 소나타를 피아노로 연주하며 문 대통령 성정을 닮았다. 이런 걸 보면은 말이죠. 김일성의 축지법,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어 던졌다, 가랑잎 타고 강 건넜다, 이런 웃음이 나오는 그런 신격화까지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
몇 년 전 노동신문은 사실 사람이 땅을 주름 잡아서 다닐 수는 없다면서 그때 그 축지법이 허구임을 고백을 했지요. 또 김정은에 대해서는 3살 때부터 사격을 했다 이렇게 우상화를 했었는데 4살 때부터 라면서 한 살 올려서 정정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봐도 너무했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JP는 김영삼 대통령 집권 때 YS를 홍곡, 즉 기러기에 비유하고 자신을 연작, 참새에 비유한 적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밖에 있을 때는 잘 몰랐지만 막상 어떤 자리에 오르면 주의를 밝히는 사람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낮의 촛불이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말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이라는 것을 빗댄 겁니다. 아무튼 강민구 최고위원 발언 두고두고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8면봉에서는 이렇게 위트 있게 비판을 했는데요.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 아부에 장사 없다지만 듣는 사람도 오글거렸을 멘트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절대 오글거렸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잘하고 있어. 내가 당신 이름 기억할게. 이랬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나?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김경률 누가 데려왔나 뜬금없는 공방 왼쪽에 이철규 오른쪽에 한동훈 가운데 김경률 여당 안팎에서 한동훈 둘러싸고 대립각 친윤 이철규 한동훈 주변 겨냥 우리와 같이 공유 않는 사람들 한동훈을 에워싸고 영향 미치고 있다 이런 말을 했고 이에 대해서 신지호 전 의원 김경률 영입한 것은 이철규 인재위원장이다. 인재위원이다. 이제 김 대선 때 윤희 선대위원장 제안했다. 김경률 본인은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선대위원장까지 제안한 적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친윤이 반한 부추기려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금 여의도에 선거 캠프용 사무실까지 명당 자리에 마련했다고 합니다. 세계일보가 아주 특색 있는 그런 기획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친명 타이틀을 단 지역구 의원들 후원금만으로 총선 비용을 충당했더라. 민주당 총선 후보자 245명 분석을 했는데 개인 자산 지출 비중이 평균 47.67%에 불과했다. 그 중에 41명은 심지어 20%를 밑돌았다. 그런데 41명 중에 30여 명은 친명계더라. 이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대표적 친이명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21대 총선을 후원회 기부금만으로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총선 기간 이재명 대표가 후원회장을 맡은 일부 후보자도 상당액을 후원회 기부금에 의지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정치자금 대부분을 후원회 기부금으로 충당했고 개인 자산은 단 480만 원을 썼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친명계 상당수가 단단한 지지층의 후원금에 힘입어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었던 셈입니다. 이게 이제 보수 쪽 후보들하고 많이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 후진 강제 의혹 의사협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자, 공문 등으로 휴진을 강제한 정황이 있다. 의협에서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협 회장의 쫄다구 아니다. 쫄 아니다. 무기한 휴진의 의료계 4분, 전공의 이어 시도의사회 회장들도 무기한 휴진이라고? 처음 듣는 얘기야. 임 회장이 상의도 하지 않고 혼자 결정한 거예요. 의협 추진 범의료계 대책위원회에 전공의 대표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공정거래위원회 휴진 강제 현장 조사. 의협에서는 자발적 저항 의지를 보여간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의료계 단일 대우. 대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해달라 라는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공공복리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멈춰달라는 전공의, 의대 재학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정부 손을 들어줌에 따라 휴진과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의료계의 저항이 명분을 상실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같은 뉴스고요. 의대 증원 집행정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국민보건에 막대한 지장 우려한다. 초라한 휴진율, 전공의가 빠진 범대위, 의료계 내분 격파, 의협, 구심력이 와해된다. 대표성 논란 재점화, 전공의 대표, 오늘 발족하는 범대위에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 무기한 휴진 선포 후 내부 반발, 광역단체 의사회도 이면택 의협회장 혼자만의 깜짝 쇼에 불과하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속세 할증 꼭 폐지하라. 종부세보다 상속세 개편이 시급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최적 기대량 원래는 140억 배럴쯤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최대치가 이제 최적하고 최대치하고 다른 거죠. 최대치는 140억쯤으로 분석이 됐었는데 최적 기대량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했던 그 최대치의 절반인 74억 배럴. 석유공사가 보름 지나서 최저량을 공개를 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기록 회수한 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장관뿐만이 아니라 임기훈 국방비서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도 전화를 했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종섭 장관에 이어 실무진과도 통화. 이후 용산 국방부, 경찰, 긴밀 연락. 2첩 기록 당일 회수까지 이어져. 이런 제목. 루마니아에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1조 3천억 규모 수출 예약을 했다. 이런 겁니다. 황당 괴담이 없어지는데 8년이나 걸린 나라.
지난 8년간 주한미군 사드 반대 집회가 벌어진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이 조용해졌다. 2016년 사드 배치 결정이 난 뒤로 바람잘 날 없던 곳이다. 성주투쟁위원회, 김천대책위원회, 원불교 비대위, 전국행동 등 6단체가 잇따라 반대 집회를 열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주민들이 집회용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고 합니다. 정말 사드 전자파가 성주 참외를 오염시킨다. 내 몸이 전자파에 튀겨질 것 같다. 이런 그런 황당무계다. 그게 없어지는데 8년이나 걸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대통령실 행정관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첫 소환, 검찰 최목사와 연락 경위 등을 조사. 행정관은 민원 검토 후 절차를 설명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도 시기 장소를 조율 중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여러분